안녕하세요. 대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양 패키징이고요. 삼양 패키징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양에서부터 알다시피 패키징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런 패키징이란 산업은 산업에 대한 완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음료나 의약품이나 생활용품에 관련된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패키징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식음료와 이제 의약품에 대한 발전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작년과 올해 이 발전들이 동등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매출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바로 원재료에 대한 값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삼양 패키징은 이제 페트병 용기를 이용해서 음료수나 생수나 주류에 대한 포장재를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매출액 부분에서는 이제 직전 22년도와 23년도가 23년도가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보게 된다면 작년보다 37%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건 22년도와 23년도에 대한 이런 음료나 생활용품에 관한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건데 왜 영업이익은 37%나 증가했을까 보게 된다면 바로 이제 원료가 하향 안정화에 따라 원가율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즉 이제 이런 페트병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유분의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페트병을 만드는 기초 유분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석유화학 업황을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게 된다면 코로나 전후로 조금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22년도만 잠깐 설명하게 된다면 22년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22년도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22년 전쯤에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기초유분에 관련된 제품들을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22년도에 이 물량이 공급 과잉이 됐었다. 근데 중국 물량만 과잉이 된 게 아니라 국내 물량도 같이 공급 과잉이 됐었죠. 하지만 22년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2년도 하반기로 가게 된다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서 다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재발이 되게 되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화학 스프레드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이 23년도까지 쭉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화학에 관련된 제품의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석유화학들이 이 영업 이익률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봤지만 이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포장재를 만드는 삼양 패키징 같은 기업들은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그 다른 기업의 이런 패키징 제품을 팔 때 그 가격은 동일하지만 그 만들기 전에 원료의 값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패키징에 대한 스프레드가 이제 조금 크게 유지가 됐다라고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양 패키징이 23년도와 22년도에 대한 매출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런 원재료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결국에 이런 패키징 산업은 이런 기초유분과 이런 가격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판가 하락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서 판가에 대한 문제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 패키징이 24년도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 패키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면 패키징의 이제 가격을 보게 된다면 이 주봉상에서 이제 15,000원 부근들이 이제 바닥 부근이었고 그 부근에서 반등이 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지만 120평선의 120평선이자 매물대 부근의 저항을 막고 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봉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박스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박스권이 있을 때 이거의 상승과 이거의 상승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반등은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긴 했지만 추세선인 60평선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었고 장기 이평선인 120평선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하기엔 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기 이평선도 상승을 하고 있고 120평선과 60평선의 골든 클로스에서도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의 힘이 조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상승 시나리오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이 구간이 매물대 상단 부근이다 보니까 눌릴 수 있지만 60평선 부근이자 단기 지지 부근인 이런 16,500원 부근과 이런 17,000 부근에서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고 이런 18,000원 부근을 깨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잘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2만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런 60평선과 120평선 골든크로스 지점이자 매물대 부근인 16,000원 부근을 하방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15,000원 부근들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석유황 업황이 조금 안 좋아 공급이 과잉이 되게 되면서 이 판가에 대한 하락으로 이득을 봐 가지고 좋은 실적을 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양 패키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